방금 전 본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막혀서 그 짧은 순간 말 한마디 못 건네고 돌아선 적 있으신가요? 얼굴은 생생한데 이름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 느낌은 생각보다 강한 당황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32년째 신경과 진료를 하고 있는 한정수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거의 매일 듣습니다. 몇 주 전 72세 민영근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책길 벤치 앞에서 오랜 지인을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잠깐 하얘지면서 이름이 입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혹시 나는 더 나빠지는 건가 하는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공통된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모두 나이 때문이라는 단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긴다는 패배감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수많은 진료 데이터를 근거로 단호하게 다른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반응성과 가소성을 남겨둡니다. 즉 뇌는 완전히 닫힌 문이 아니고 신호가 들어오면 다시 켜질 가능성을 가진 장치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자극이 없었던 기간입니다. 자극이 없으면 회로는 쉬는 상태로 남습니다. 쉬는 상태가 반복될수록 연결 강도는 약해지고 회상 연결이 느려지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억나지 않는 이름 한 사람 떠오르시나요? 얼굴은 또렷한데 이름만 희미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떠오르지 않는 그 이름이 다시 연결될 가능성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알려드릴 것은 복잡한 의료 기술이 아닙니다. 약도 아니고 힘든 훈련도 아닙니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1분. 이 운동 덕분에 20년 전 기억이 돌아왔어요. 이 표현은 자극적인 광고 문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변화를 실제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단위의 변화에서 과거 이름이 선명하게 올라오는 순간을 확인한 적이 많습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가 갑자기 튀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훈련에서 온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자극이 누적된 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초반만 듣고 멈추면 그 자극의 구조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 순간 회복의 첫 출발점에 서 계십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 느껴지신다면 이 채널을 책갈피처럼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뇌가 깨어나는 근거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기억력 저하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단지 시간이고 뇌의 반응성은 시간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기능 여유와 배울 여유를 남겨둡니다. 즉 뇌는 완전히 닫힌 회로가 아니라 자극을 기다리는 유유장치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극입니다. 연결이 느슨해진 회로는 신호가 들어오면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미세혈류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발끝을 천천히 움직이거나 목 주변을 가볍게 회전시키는 사소한 수준의 동작만으로도 혈류 분포는 뇌 방향으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이동이 단절된 회로를 다시 깨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시니어에서는 이 반응이 더 소박하지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복잡한 훈련일수록 지속성이 떨어지고 단순한 패턴일수록 뇌는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뇌는 조밀하고 복잡한 지령보다 짧고 단순한 반복 신호를 선호합니다. 이것이 기억력을 만드는 근거입니다. 짧은 자극이 반복될 때 신경회로의 연결 강도는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진료실에서 묻습니다. 몇 시에 해야 제일 잘 먹힐까요? 결론은 시간대보다 누적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하든 점심 직후에 하든 TV 보기 전에 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한 번의 긴 플래시가 아니라 짧은 신호를 반복적으로 쌓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이미 꺼진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저 잠시 연결세기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건 초기 장애나 돌이킬 수 없는 파괴에 가까운 개념이 아닙니다. 복구 가능한 일시적 연결 약화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30분을 쏟아 붓는 방식보다 하루 1분을 30번 쌓는 방식이 뇌가 훨씬 더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영상에서 그 자극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1분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앉아서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이 루틴은 매일 1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단계는 발가락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발 전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만 사용해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면 됩니다. 이 동작은 균형과 위치 감각을 담당하는 손의 회로를 자극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끝에서 천천히 따뜻함이 위로 번지는 느낌을 말씀하십니다. 이 느낌은 작지만 실제 신호 이동입니다. 혈류가 발끝에서 다리와 몸통을 거쳐 올라가는 구간을 뇌는 감각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이 미세한 혈류 분포 변화가 해상회로 근처의 대사활동 증가를 유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립니다. 큰 각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듣고 싶은 방향으로 고개를 기울이듯 움직이시면 충분합니다. 목 주변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의 길목입니다. 목만 가볍게 풀어줘도 위쪽 혈류의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작은 이동을 뇌는 사소한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빠르게 돌리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깊게 숨을 쉬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혀를 입안에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눌렀다가 천천히 떼줍니다. 이때 언어 회로에 감각 신호가 전달됩니다. 단어가 더 빨리 떠오른다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구간이 활성화되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의 연결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작은 단어 선명도의 변화는 실제로 뇌 안에서 일어난 미세한 전류 반응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귀 주변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만집니다. 위쪽을 살짝 들어 올리고 옆쪽을 가볍게 느리고 아래쪽을 살짝 눌러줍니다. 이 구간에는 균형 기능과 각성도를 담당하는 신경계가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뇌관과 연결되는 감각 신호는 조금만 접촉해도 강하게 반응합니다. 귀 주변은 작은 접촉으로도 뇌는 자극으로 기록합니다. 이 네 가지 동작을 서로 연결하면 정확히 1분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억지 힘을 주면 근육 긴장으로 변합니다. 편안한 리듬일수록 감각 정보가 뇌로 더 깊게 들어갑니다. 매일 이 1분을 반복하면 신호 전달 경로의 저항이 점차 줄어듭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진료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몸은 작게 움직였는데 뇌는 놀라울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뇌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반응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단 1분만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다음 내용은 이 변화가 실제 정서 변화로 이어졌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 진료실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74세 윤영빈 어르신이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한 문장을 꺼내셨습니다. 어제는 오랫동안 떠오르지 않던 이름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20대 직장 시절 같이 점심을 자주 먹던 동료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다시 확신했습니다. 기억 해상은 사라진 기능이 아니라 잠시 연결 강도가 떨어진 회로가 다시 켜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약해진 선로의 전류가 다시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며칠 만에 생기는 반응이 아닙니다. 하루 1분씩 했던 작은 자극이 몇 주간 누적되면서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준 것입니다. 최영란 어르신의 경우도 이 지점에서 회상이 튀어오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표정은 말보다 컸습니다. 윤영빈 어르신은 그 순간 정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름을 기억한 사실보다 잊었던 나를 다시 만났다는 느낌이 더 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저는 오늘 이 순간을 당신께도 똑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뇌는 나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에 반응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1분은 결코 부담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1분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잇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루틴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내용을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다는 건 이미 당신 안에도 지금 이대로 멈추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이 당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돌아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이 아끼는 분 한 명에게 조용히 이 방법을 건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